중국만 보더라도 그 CBDC 현금 거래를 거의 안 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저는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만 굉장히 이제 빠르다라고 생각을 했지 그 이면에 정부 측의 감시가 들어가기 위한 의도도 있다라고는 생각을 사실 못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측면도 확실히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게 중국이 여러 가지 뭐 개인정보 보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음. 사실은 뭐 딥시크나 그런 일부는 혁신이 나올 수 있지만 좀 미국과 대비해서 그런 거는 인문학적 측면, 종합적인 인간의 자유라든지 그런 것들이 연결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편이 약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기술로만 되는 건 아니다라고 저도 엔지니어링을 이제 추구하는 사람이긴 합니다만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CBDC 자체를 이제 미국 내에서는 금지를 하는데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개인 프라이버시에 관한 위험성이 증가되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 CBDC를 많은 국민들, 대다수의 국민들이 사용을 하게 되면은 아주 작은 소액 결제라고 하더라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감시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또 우리가 개인의 프라이버시 측면에서는 CBDC를 금지한다라는 게 좀 납득이 되기도 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다양하게 이런 사례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도 좀 눈에 띄는 내용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CBDC 자체를 금지하는 것 자체가 기존 금융 시스템에는 어떤 영향력을 미치게 될지 한번 그 부분도 짚어볼까요? 네, CBDC 우리나라도 이제 CBDC 테스팅할 때 나올 때 대두되는 부분인데요. CBDC가 활성화됐다 그러면 기존 금융권들은 어떻게 될까요? 금융권, 그러게요. 특히 은행이나 뭐 네. 결제 변화가 좀 불가피합니다. 사실 이게 잘 됐을 때는. 그래서 제가 아키텍처로 봤을 때는 CBDC를 많이 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저희가 좀 시중은행 거래하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굳이 시중은행을 써야 될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결제에도 많은 변화가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는 아마 이것들에 대해서는 좀 많은 변화가 예상돼서 일단 말씀을 드리면 은행 수신이 감소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CBDC 계좌가 연준에서 직접 개설될 경우에는 상호은행 예금 유출이 가속화돼서 내가 굳이 그럼 CBDC 만약에 계좌가 연준에 직접 개설됐어. 그러면 미국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럼 내가 굳이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있는 것들을 빼서 여기 CBDC 계좌를 넣겠죠. 이런 확률이 늘 수 있으면서 은행 수신이 감소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신용 공급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은행 자금 조달 비용 상승으로 대출 금리 인상 압력이 발생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결제 산업이 재편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자, 마스터카드, 기존 결제망 대신 정부가 직접 결제 시스템이 등장돼서 물론 이럴 확률이 좀 적어요. 사실은 이제 기존 비자, 마스터카드 등 기존 결제망이 있는데 CBDC가 되면 CBDC로 넘어가서 쓸 수도 있다. 결제 시스템의 등장이 가능성에 대한 우려라고 할까? 이거는 기존 비자, 마스터카드가 이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미국 입장에서 보면 CBDC 연준이 했을 때는 이거 뭐 기존에 쓰던 마스터카드 없이 그냥 CBDC 있는 카드를 쓸 수 있는 거겠죠. 카드 없이 그냥 지갑에서 결제가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비자, 마스터카드 긁는 거 대신 직접 CBDC 계좌로 QR코드나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결제를 할 수 있어서 이런 정부의 직접 결제 시스템의 등장이 이건 가능성입니다.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은행 수신이 줄고 신용 공급이 위축되고 결제 산업이 재편됐습니다. 이런 게 기존 금융 시스템에 대한 뭐 영향 될 수 있는 요약해 보면 이렇게 되는데 아마 몇 번 말씀드렸지만 기존 금융 시스템이 큰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근데 트럼프 2.0에서는 우리는 AI 크립토 중심이니까 어떻게 보면 CBDC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위험하지? 이렇게 하면 안 돼라고 얘기하는 어쨌든 관점인데 기존 금융 시스템의 영향을 이렇게 좀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기존 금융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교수님께서 좀 짚어줬습니다. 연준의 입장 같은 경우에도 변화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우리가 좀 다양하게 미국의 금융 시스템에 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미국의 이러한 변화의 물결들이 이제 국내에도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이제 연준 자체의 역사적인 입장 변화들을 한 번 더 체크를 해보고요. 글로벌 경쟁력 에 관련한 전망치들까지도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네, 이거 뭐 좀 빨리 요약을 하겠습니다. 네. 연준은 이 초기 탐색 단계에 있었어요. 2020년부터
기술적 타당성 연구를 시작했고요. 2022년 백사 발표를 통해서 잠재적 이익, 이점, 위험을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에서 넘어서 의회 승인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제롬 파월 연준 인전이 의회 입법 없이 CBDC 추진 안 한다는 원칙을 반복 천명했고요. 최근에는 극히 소극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의 반대 정책에 따라서 연규 규모 축소되고 실용화 계획이 없음을 공식화했습니다. 트럼프 힘이 세서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글로벌 경쟁력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는 기술 주도권 상실될 수 있다라고 해서 중국이라든지 EU에서 11선점으로 달러 패권 약화 가능성이 있으니 법안 지지자들은 자유시장 혁신이 경쟁력 확보의 열쇠다라고 아주 강하게 얘기했고요. 맞변 말씀드리자면 민간 스테이블 코인의 대체료입니다. 그래서 USDT, USDC 등 민간 디지털 달러가 국제 결제에서 CBDC 없어도 우리가 쓸 수 있어라고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글로벌 경쟁력 관련한 전망치들 교수님과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디파이 생태계도 굉장히 촉진될 것으로 보여지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이야기들까지 좀 짚어볼 수 있을까요? 근데 디파이하고 CBDC는 어떻게 보면 연결될 수는 있어요. 근데 USDT, USDC가 디파이를 많이 쓰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하나의 채널로 CBDC를 쓸 수 있는데 그랬을 때는 쉽게 말하면 일반 분들이 디파이 복잡하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 USDT, USDC는 복잡한데 CBDC 쓴다. 그러면 하나의 채널로 연결될 수 있는데 근데 약간 사상적으로는 안 맞죠. 디파이는 탈중앙화 금융인데 CBDC는 중앙화된 화폐이기 때문에 그렇네요. 네. 사실은 연결고리는 있을 수 있다. 결제할 때. 근데 그것들을 직접적으로 하기는 좀 일반 스테이블 코인과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약할 수 있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네. 근데 사실은 이 CBDC 관련해서 다른 국가들은 계속 추진하는 모습이 보여지거든요. 국내만 해도 그렇고요. 근데 미국이 이제 CBDC 전면 금지, 그리고 반면에 스테이블 코인을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기조가 드러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도 미국 정부 측에서 지금까지 CBDC에 관해서 추진해왔던 바가 있을 텐데 완전 포기 가능성도 있는 걸까요? 완전 포기라기보다는 이게 워낙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 우선주의가 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 일단 스테이블 코인 미국 달러 기반의 이 생태계를 더 키울 거라는 게 강할 것 같고요. 그래서 백엔드로 뒷단에서 아예 CBDC를 아예 뭐 폐기한다기보다는 좀 힘이 약해져서 우리 연구만 할게 뭐 그런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서 그것들을 아예 뭐 폐기한다고 보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좀 힘이 약해진 건 맞다. 그래서 이 뒷단에서 연구를 하거나 그런 건 있을 수 있는데 아예 포기 한다고 하는 건 트럼프가 이제 그렇게 워낙 우린 스테이블 코인으로 할게라고 이제 아마 당분간은 그렇게 힘이 좀 세질 것 같아요. 그래서 CBDC는 연구 단계 아마 리서치만 할 것 같습니다. 그쵸. 사실 우리가 또 시간이 흘러서 이제 미국 내에 있는 정권이 바뀌게 되면은 다시금 CBDC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될 가능성도 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당장 트럼프가 집권하는 시기에는 미국 내에서 CBDC에 관한 연구들이 가속화를 낼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게 지금 현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반면에 이제 사실 우리 암호화폐 투자자분들에게 중요한 거는 스테이블 코인에 관한 역할 확대잖아요. 굉장히 이제 그 역할 자체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뭐 CBDC를 안 한다고 했을 때 당연히 뭐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현재도 뭐 득세를 하고 있죠. 그런 것처럼 CBDC가 있었을 때 약간 둘이 약간 경쟁 구도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제 CBDC를 아예 확 눌렀기 때문에 당연히 스테이블 코인이 더 디지털 달러 역할이 더 올라갈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당연히 CBDC가 힘이 약해졌을 땐 당연히 USDT, USDC 같은 디지털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 더 올라갈 건 당연히 명확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인지하실 것 같고요. 민간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SEC, CFTC의 이제 감독 강화 필요성이 좀 증대될 것 같긴 해요. 이런 부분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이게 당연히 SEC나 CFTC에서 누가 더 뭐 관련돼서 얘기할 거야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아마 스테이블 코인은 아마 점점점 아마 영향력은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동대문만 가도 벌써 15%다 지금 우리나라 법적으로 안 되지만 제가 알기로 15% 이상 지금 결제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외국산이 많았을 때는 그런 것처럼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영향력은 더 커질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스테이블 코인 영향력이 커져간다라는 게 미국 정부에서 확인이 됐다면 이 부분이 암호화폐 시장에는 어떤 의미를 가져다 줄 수 있는지 마지막 질문으로 짧게 한번 답변을 받아보겠습니다. 예,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존 금융권과 디지털 자산이 연결되고 융합되는 이 시점에서는 당연히 CBDC보다는 당연히 스테이블 코인이 역할이 더 크다. 그러니까 기존 금융권의 연결고리하고 기존 디지털 자산, 크립토, 암호 자산의 연결고리는 당연히 스테이블 코인 영향이 클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아마 비트코인 ETF 이후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더 연결 융합이 더 가속화될 건데요. 그런 관점에서 아마 스테이블 코인이 그 윤활유와 같은 역할. 그래서 그렇게 연결을 많이 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기술적으로는 뭐 상호 운용성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걸 말씀드린 것보다는 아마 전체적인 메커니즘 자체는 기존 금융권과 디지털 자산, 암호 자산 연결 융합 등이 더 가속화될 것 같다. 스테이블 코인으로 인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원리시나 서비스가 아마 좀 지나면 몇 번 말씀드리면 월급뿐만 아니라 아마 결제, 그 탈중화되는 머니, 파이낸스, 결제 이게 다 연결되는 고리에서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시대가 임박하고 있다는 것이 제가 좀 체감하고 있습니다.